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이곳에 한 명, 두 명씩 잠들면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 문익환은 통일운동과 목회자 활동으로 국민훈장을 받았고, 김근태는 복지부 장관을 지낸 공로로 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 그 자체로 서운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40년을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이소선은 아들 전태일과 나란히 잠들어 있다. 부모의 유언을 받아서 자식이 행하는 경우인데, 이제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 같은 경우 그 반대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즉 전태일의 유언을 받아서 이소선 어머니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런 부분들인데,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이소선에 대한 훈장 수여를 건의했다. 41년 동안 한국민주화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이제 대모, 어머니 이렇게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투어, 이렇게 수배,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어머니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소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눈치였다고 한다. 전태일 열사는 누구나 다 알고, 또 훈장을 추서할 만한 분이라고 보지만, 또 전태일 어머니는 다르지 않냐. 행안부가 수여를 거부했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이 수여 거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 파악 못 해봤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에 저항하면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이 지켜왔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수여된 72만 건의 훈포장 가운데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로 서운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의 서훈은 독재에는 관대하고 민주에는 인색했다. (5.16)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4.19) 혁명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마산의 3.15 의거 기념탑 준공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박정희 씨하고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마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준공식 하는 식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16 혁명은 3.15 의거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 두 돌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기념식이 베풀어졌는데, 박정희는 4.19 혁명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직접 건국구장을 수여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숨진 사람 184명이 이날 건국부장을 받았다.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된 김주열도 포함돼 있었다. 부정과 불의의 한거에서 짓밟힌 주권을 다시 찾은 4.19. 박정희는 이듬해 4.19에도 350명에게 다시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 중 부상당한 사람들로 부상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포장을 전달받았다. 이게 건국포장이야. 요게 이게 박정희 전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준 거예요, 이게. 다만 공적 심사가 정밀하지 못했는지 한 사람이 한 해에 2번 포장을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63년에 이어 70년에도 또 포장을 받았다. 그 총장이 보기에 이 사람은 4.19 혁명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추천하면은 그 추천을 이제 받아서 한 거죠. 이 최고회에서. 그런데 4.19 유공자에게는 훈장이 아닌 포장이 수여됐다. 왜 그랬을까? 당시 건국 훈장은 3가지 등급이 있었는데 포장은 이보다 더 아래 등급에 해당했다. 박정희에게는 4.19 혁명 자체가 아니라 5.16을 빛내기 위한 4.19가 필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4.19 학생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주도 세력들에게 마치 자기가 그 특혜를 베푼 것처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그날로부터 18년 서울운동장에서는 같은 기간, 즉 1962년과 3년 사이 박정희가 수여한 전체 훈장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이해된다. 박정희는 2년 동안 무려 6,667건의 훈장을 수여했다. 보국훈장이 3,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정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순이었다. 특히 5.16 쿠데타에 기여한 공로가 1,063건이나 됐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하루에만 1,019개의 훈장을 5.16 유공으로 수여했다. 유독 4.19 혁명 유공자에게만 훈장이 아닌 포장을 수여한 것이다. 정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그 군사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학생밖에 없는 것이죠.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생들을 회유하는, 특히 그 4.19 혁명을 주도했던 주도 세력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 학생 지도자들에게 건국 포장이랄까 이런 그 훈장을 준 것이죠. 대통령 취임 초기가 지나자 박정희의 4.19 유공자에 대한 서훈 수요는 뜸해졌다. 1964년을 건너뛰고 65년에 4.19 혁명 유공자 35명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총무처 주도로 추진됐다. 그러나 포상 안건은 차관 회의에서 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철회됐다. 표면상 사유는 건국 포장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대상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박정희 군부 독재하에서 주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절을 해서 학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신청 자체를 갖다가 청주대학에서는 하지 않고 다 포기를 했으니까 나만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에 즈음한 담화를 통해서 그 사이 민주화 운동은 계속 탄압받았고 다른 편에선 훈장이 수여되고 있었다. 국민들의 깊은 이해를 호소했으며 박정희는 국민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밀어붙였다. 이후 그는 한일 수교에 기여했다며 일본 정치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우선 한일 협정 당시 일본 측 대표였던 3명에게 수교 훈장을 수여했다. 다음 해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됐던 기시노부스케를 초청해 다시 수교 훈장 중 최고 등급인 광화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해에만 8명의 일본 정치인에게 수교 훈장을 수여했다. 일본인에 대한 훈장 수여가 급증하자 당시 외무부 내에서 문제가 제기될 정도였다. 발단은 일본 북해도 지사에게 수교 훈장 광화장이 추천되면서부터였다. 서운 업무를 담당하던 의전실이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
외국인에게 훈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한 뒤 일본 훈장을 받은 한국인은 6명인데 한국 훈장을 받은 일본인은 16명이나 돼 형평이 맞지 않으며 또 일본인에게 준 훈장은 대부분 공적이 없는 의례적인 서훈이었으며 훈격도 한국인은 비교적 낮은 반면 일본인은 높은 훈장을 받아 불균형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과연 무엇을 생산하고 1969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되고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반독재 운동이 불붙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투표 직후인 10월 25일 장관급 고위직 20명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사유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로 돼 있다. 삼선 개헌을 처리한 데 대한 논공행상 성격이 짙어 보였다. 그렇다면 박정희 본인은 과연 몇 개의 훈장을 받았을까? 전체 훈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두 14개의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대한민국 서훈 역사에서 최다 수훈자로 파악됐다. 박정희는 한국 전쟁 중 그리고 직후에 모두 8개의 무공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등급 순으로 보면 화랑이 하나, 충무가 무려 4개, 을지가 2개다. 50년대 초중반 거의 매년 무공훈장을 받았다. 무공훈장의 사유는 6.25 참전 유공으로만 돼 있다. 박정희가 한국전쟁에서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 전쟁사나 그와 관련된 기록 등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전공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건 1956년에 수여된 무공포장이 유일했다.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기 직전 김화지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적을 섬멸했다는 것이다. 김화지구는 지금의 강원도 김화 지역 일대를 말한다. 철의 삼각지대 중 하나로 한국전쟁 막바지 중부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곳에서 박정희가 195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적군을 섬멸했다는 것이다. 53년도 이제 말기에 김화지구 전투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전하셨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5사단 쪽에 있었죠. 5사단. 그건 휴전 후예요. 휴전 후예요? 네. 그럼 휴전 전에 김화지구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당시 전투에 투입됐던 부대의 전우회를 찾아서 수소문했지만 박정희의 전공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 쓰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군대 생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전에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군대 생활했다는 소리 들어봤나? 못 들었는데. 오랫동안 박정희를 연구한 조갑제에 따르면 대령 박정희는 1953년 2월 16일 전라도 광주에 있는 2군단 포병단장에 임명됐다. 2군단 포병단이 전방으로 투입되자 5월 9일부터는 역시 광주에서 3군단 포병단장을 맡았다. 확실한 것은 휴전 직전까지 박정희는 3군단 포병단장이었다는 것이다. 군사편찬연구소의 한국전쟁사에는 박정희가 전공을 세웠다는 시기에
3군단의 전투 기록이 나와 있다. 당시 양구지구 전투 등에 투입됐는데 투입부대와 부대장 명단에 3군단 포병단이나 박정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결국 박정희가 받은 8개의 무공 훈포장 모두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공식 자료로는 구체적인 무공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대통령으로서 무궁화 대훈장을, 국가재건 최고회의 소속으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동시에 받았다. 5.16 군사혁명을 영도하여 사회 각 분야의 구학을 일소하고 재반시책을 수행하는 등 복지국가 건설과 백년 대계를 위한 재건 사업에 공헌했다. 다음해 취임 1주년에는 무공훈장 중 최고 등급인 태극 무공훈장을 또 받았다. 사유는 1년 전 받은 보국훈장과 같았다. 군사혁명을 영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공헌했다. 사실상 같은 사유로 2번 셀프 서운을 한 것으로 모양새가 이상했는지 2번째는 소속이 육군 본부로 돼 있다. 그는 또 1964년 독일을 방문하여 국위를 선양했다며 1975년에는 정상외교를 잘했다며 수교훈장 광화장을 스스로에게 수여했다. 마지막 14번째 서훈은 사후에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었다. 권력에 대한 본인이 늘 그 권력에 대한 그런 집착성이 있으니까 사실 자기가 자기한테 훈장 준다는 건 좀 어떻게 요새 같으면 좀 개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훈장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건 처음 하는 얘기인데 14개나 받았다는 거는 14개. 엄청 받았네요. 훈장 14개로 최고 기록을 세운 사람이 박정희 이외에 한 명 더 있었다. 총무처 장관을 지낸 김용휴였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김용휴는 하나회를 견제하려던 정승화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서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는 정보를 전두환 측에 사전에 누설해 전두환이 거사일을 앞당겨 반란을 성공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이었다. 12월 13일 아침이 밝아오면서 합수부 측장성들은 승자처럼 보였다. 마침내 군권을 장악하고 눈부신 이름으로 떠오르는 신군부. 그러나 15년 후 역사는 그들이 반란군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의 성공을 자축하며 보안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반란의 주역 34명. 이 가운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재판에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12명의 서훈은 모두 취소됐다. 다만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서 받은 무궁화 대훈장은 제외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22명을 포함해 군사반란과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서훈은 정당한 것일까? 백운택은 12.12 당시 정승화 연행을 제거받기 위해 최규하를 압박한 6명의 장군 중 한 명이다. 헌병 중령이었던 최성립. 후일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한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성환옥과 함께 총격전을 벌이며 정승화를 연행한 인물이다.
당시 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 주요 지휘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해 전두환에게 시시각각 보고한 인물이다. 수도경비사령부 대령이었던 김진영. 사령관이었던 장태환이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그는 12.12의 핵심 인물이다. 김진영은 이후 육군참모총장까지 오르지만 김영삼의 하나회 숙정으로 물러난다. 국방부 차관보였던 유학성도 12.12의 주연이었다. 유학성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가 받은 13개의 훈포장이 모두 유효한 상태였다. 사진 속 34명 가운데 서훈이 취소된 12명을 뺀 나머지 22명의 서훈 내역을 조사했는데 확인된 것만 모두 102건이었다.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는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살상했다. 10여일 동안 공식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만 166명, 부상자는 852명이다. 대통령 자리를 꿰찬 전두환은 군부에 훈장잔치를 베풀었다.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으로 62명이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다. 한 명을 빼면 모두 무공훈장이다. 다음 해인 81년 4월 2일 계엄 업무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시 101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특히 광주의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무더기 포상이 이루어졌다. 무자비한 진압에 앞장섰던 70수여단의 신우식 여단장과 전교사 사령관으로 봉쇄작전을 지휘한 소준열도 포함돼 있다. 서훈의 종류는 대부분 무공훈장, 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광주 시민을 걸어가는 시민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런 자들이 훈장을 한 사람이라도 받았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존중할 수 있습니까? 상훈법에 따르면 대상자의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서훈 당시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도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 독재 정권 시절 불법 감금이나 고문 등으로 간첩을 조작한 수사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훈장은 간첩 조작 사실이 밝혀진 만큼 거짓 공적인 경우에 해당돼 현재 취소가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가 실은 반란이나 내란으로 밝혀졌다면 훈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79년 12월부터 80년 적어도 12월까지 전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아주 오래 걸린 쿠데타, 그 전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은 이루어지고 그걸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상훈 치탈이랄까? 그것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공로로 수여됐던 서훈은 5.18 특별법에 따라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적에 광주 진압작전을 뜻하는 충정작전이 명시된 서훈만 취소됐다.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 진압 중 사망한 경찰관 4명에게 수여된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다. 5.18 진압군에게 수여된 훈포장은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 결박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그런 가혹행위를 해서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을 살인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의 훈장이 내려지고 그런 군인한테 군인이 표창을 받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국격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훈장을 받은 사유를 묻는 질문에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답변을 회피했다. 훈장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네,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 말아요. 선생님 맞으시나요? 예. 내가 그래서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선생님 그 일정이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좀 힘드실 것 같으시죠? 육사발전기금 200억 원 달성을 기념해 열린 대한민국군의 차세대 주역들을 키우는 사관학교에 군사반란과 내란의 주역들이 나타나 건재함을 과시하는가 하면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는 대부분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예우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국가 서운의 권한은 주로 독재자의 손아귀에 있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진 국민들에게 훈장은 침묵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4.19 혁명 유공자에 대한 서운 수여가 재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노무현은 2004년 93명, 2007년 71명의 4.19 혁명 유공자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했는데 시위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까지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4.19 혁명 50주년을 기념해 273명에게 대규모 포장을 수여했고 2012년에도 40명에게 건국 포장을 줬다. 단기 4293년 3월 15일 특히 당시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를 적극 보도한 기자들도 5명이 포장을 받았다. 각지에서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중에는 김주열 시신을 촬영한 부산일보의 허종 기자도 포함돼 있었다. 2012년에는 또 4.19 혁명에 앞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부지만 서운이 이루어졌다. 2.28 대구 민주화 운동과 3.8 대전 민주의거 관계자들이었다. 4.19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만약에 그때 실패했다 하면 그때 우리는 어디에 되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현재 국가가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모두 10개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서운이 수여된 것은 4.19 혁명을 중심으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던 운동들에 국한돼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운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네, 다음은 박상증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께서 국민께 지난 6월 10일 열린 60항쟁 공식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87년 60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히 60항쟁을 기리자는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조성과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권익의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이날 서울 성공회 성당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별도의 60항쟁 기념 행사가 열렸다. 이한열 기억하시죠?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 어느덧 외면당하고 왜곡당하고 오히려 몇몇 정치인들로 하여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한 지 2년이 지난 구의역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도시락 가방 안에 사발면 하나 놓고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움을 외면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60대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 공식 행사와 달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박정철,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과 또 이 자리에도 계신 우리 선배 원로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6월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엄청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6월 정신으로 제2의 6월 항쟁을 펼쳐나가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종철, 이한열의 희생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예우는 없었다. 이한열이 최루탄에 피격된 장소에 세워진 동판만이 쓸쓸하게 그날을 되새기게 한다. 이제 쫙 이렇게 막 도망가고 이러면서 피격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쓰러지는 이한열의 모습을 찍은 정태원의 사진 덕분이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수백만의 시민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학생도 많지가 않고 이러니까 빨리 해산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정문 앞에서 구호 몇 번 외치지 않았는데 그냥 막 들이 쏘더라고. 제탄 쏘고. (60항쟁은) 20주년이던 지난 2007년에 이르러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500만 명이 20일 동안 거리로 쏟아져 나와 헌법을 바꾼 민주화 운동이지만 기념관조차 없다. 지금까지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노무현이 유일하다. 민주화 과정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 이것 갖고는 이 죽은 사람들의 명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4.19도 민주 지금 묘지가 형성이 돼 있고 5.18도 민주묘지, 국립묘지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4.19나 5.18이나 이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정부에서 거기에 준한 예우를 해야 된다. 현재 헌법이 있게 만들었던 60항쟁에 불을 지폈고 또 6.29 선언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다수의 그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현재까지 포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 상세한 파악 못 해왔습니다만은 수공이라든가 그 내용에 충실하게 되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관계부처하고 또 관계기관들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당시 4.19 혁명 유공자에 대한 서훈을 추천했던 보훈처는 그러나 지금은 미온적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뜻을 높이 사서 1962년 건국포장을 추수한 바가 있죠.
저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과 관련해서 이한열 열사도 당연히 건국포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훈처가 추천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겠다는 거죠? 이소선 여사가 서훈이 거부가 됐는데 그 서훈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걸 자꾸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인터뷰 하지 말고 아까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종국적으로 보훈처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테니까 갑자기. 뉴스타파는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에 여러 차례 취재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저희가 지금 사무관이 정도 없어서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전화는 제가 오후에 한번 다시 드릴게요.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를 인터뷰에 좀 응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시거나 뭔가 있어야. 내일 다시 한번 통화할까요, 그러면은? 이후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이것은 망고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데 기본 그 상식이 돼야 되고 정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벌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그러면은 그런 그 사회가 지탱할 수는 없죠. 그런 사회의 정의나 법이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내려가 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이곳에 한 명, 두 명씩 잠들면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 문익환은 통일운동과 목회자 활동으로 국민훈장을 받았고 김근태는 복지부 장관을 지낸 공로로 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 그 자체로 서운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40년을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이소선은 아들 전태일과 나란히 잠들어 있다. 부모의 유언을 받아서 자식이 행하는 경우인데 이제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 같은 경우 그 반대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즉 전태일의 유언을 받아서 이소선 어머니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런 부분들인데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이소선에 대한 훈장 수여를 건의했다. (40여 년) 동안 한국민주화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이제 데모, 어머니 또 이렇게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투옥, 이렇게 수배,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어머니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그 군사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학생밖에 없는 것이죠.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생들을 회유하는, 특히 그 4.19 혁명을 주도했던 주도 세력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 학생 지도자들에게 건국 포장이랄까 이런 그 훈장을 준 것이죠. 대통령 취임 초기가 지나자 박정희의 4.19 유공자에 대한 서훈 수요는 뜸해졌다. 1964년을 건너뛰고 65년에 4.19 혁명 유공자 35명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총무처 주도로 추진됐다. 그러나 포상 안건은 차관회의에서 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철회됐다. 표면상 사유는 건국 포장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대상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박정희 군부 독재하에서 주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절을 했어. 학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신청 자체를 갖다가 청주대학에서는 하지 않고 다 포기를 했으니까 나만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에 저음한 담화를 통해서 그 사이 민주화 운동은 계속 탄압받았고 다른 편에선 훈장이 수여되고 있었다. 국민들의 깊은 이해를 호소했으며 박정희는 국민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밀어붙였다. 이후 그는 한일 수교에 기여했다며 일본 정치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우선 한일 협정 당시 일본 측 대표였던 3명에게 수교 훈장을 수여했다. 다음 해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됐던 기시노부스케를 초청해 다시 수교 훈장 중 최고 등급인 광화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해에만 8명의 일본 정치인에게 수교 훈장을 수여했다. 일본인에 대한 훈장 수여가 급증하자 당시 외무부 내에서 문제가 제기될 정도였다. 발단은 일본 북해도 지사에게 수교 훈장 광화장이 추천되면서부터였다. 서운 업무를 담당하던 의전실이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 외국인에게 훈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한 뒤 일본 훈장을 받은 한국인은 6명인데 한국 훈장을 받은 일본인은 16명이나 돼 형평이 맞지 않으며 또 일본인에게 준 훈장은 대부분 공적이 없는 의례적인 서훈이었으며 훈격도 한국인은 비교적 낮은 반면 일본인은 높은 훈장을 받아 불균형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과연 무엇을 생산하고 1969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되고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반독재 운동이 불붙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투표 직후인 10월 25일 장관급 고위직 20명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사유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로 돼 있다. 삼선 개헌을 처리한 데 대한 논공행상 성격이 짙어 보였다. 그렇다면 박정희 본인은 과연 몇 개의 훈장을 받았을까? 전체 훈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두 14개의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대한민국 서훈 역사에서 최다 수훈자로 파악됐다. 박정희는 한국 전쟁 중 그리고 직후에 모두 8개의 무공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등급 순으로 보면 화랑이 하나, 충무관서 포장을 전달받았다. 이게 건국 포장이야. 요게 이게 박정희 전 당시 국가적인 최고의 의장이 준 거예요. 이게. 다만 공적 심사가 정밀하지 못했는지 한 사람이 한 해에 2번 포장을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63년에 이어 70년에도 또 포장을 받았다. 그 총장이 보기에 이 사람은 4.19 혁명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추천하면은 그 추천을 이제 받아서 한 거죠. 이 최고위에서. 그런데 4.19 유공자에게는 훈장이 아닌 포장이 수여됐다. 왜 그랬을까? 당시 건국훈장은 3가지 등급이 있었는데 포장은 이보다 더 아래 등급에 해당했다. 박정희에게는 4.19 혁명 자체가 아니라 5.16을 빛내기 위한 4.19가 필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4.19 학생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주도 세력들에게 마치 자기가 그 특혜를 베푼 것처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그날로부터 18년 서울운동장에서는 같은 기간, 즉 1962년과 3년 사이 박정희가 수여한 전체 훈장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이해된다. 박정희는 2년 동안 무려 6,667건의 훈장을 수여했다. 보국훈장이 3,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정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순이었다. 특히 5.16 쿠데타에 기여한 공로가 1,063건이나 됐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하루에만 1,019개의 훈장을 5.16 유공으로 수여했다. 유독 4.19 혁명 유공자에게만 훈장이 아닌 포장을 수여한 것이다. 정치 참여가 원천. 하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소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눈치였다고 한다. 전태일 열사는 누구나 다 알고 또 훈장을 추서할 만한 분이라고 보지만 또 전태일 어머니는 다르지 않냐. 행안부가 수여를 거부했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이 수여 거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 파악 못 해봤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에 저항하면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이 지켜왔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수여된 72만 건의 훈포장 가운데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의 서훈은 독재에는 관대하고 민주에는 인색했다. (5.16)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4.19 혁명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마산의 3.15 의거 기념탑 준공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국가재건 최고 회의 의장 자격으로
박정희 씨고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마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중공식 하는 식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16 혁명은 3.15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 두 돌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기념식이 베풀어졌는데 박정희는 4.19 혁명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직접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숨진 사람 184명이 이날 건국포장을 받았다.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된 김주열도 포함돼 있었다. 부정과 불의의 항거에서 짓밟힌 주권을 다시 찾은 4.19. 박정희는 이듬해 4.19에도 350명에게 다시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 중 부상당한 사람들로 부상자의 경우는 병원에